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강성 매파, 미연준 부의장, 인플레 억제되면 7월 금리 인하 지지, 연준의 보먼 부의장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중에 갑자기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크게 음전을 했다가 불현듯 갑자기 오르면서 마무리. 그리고 또다시 트럼프 이란 이스라엘 전면 휴전 합의 24시간 후 공식 종전 호재 뉴스가 뜸에 따라서 현재 나스닥 선물은 폭등 중에 있습니다. 25년은 트럼프 때문에 주식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 항상 뒤통수를 치고 뒤에서 매집을 했는지 내리면은 무조건 트럼프의 SNS 후에 오르는 장, 굉장히 쉽지 않은 장입니다. 공포지수는 다시 그리드로 복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럼프를 상대하려고 한다고 하면 최대한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 오를 때 따라잡아서는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한 주식을 싸게 사고 존버하는 수밖에 없다. 증시가 조정의 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뷰를 드렸었지만 어쨌든 저는 4월에 또는 5월 초까지 줍줍한 물량은 계속적으로 조금의 수익 실현 후 들고 가고 있어요. 방법이 없다. 일단은 그 물량은 계속 들고 가보자. 푸드콜옵션 증시가 올랐는데 푸드콜옵션은 약간의 상승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오늘의 일정은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장이 시작하고 30분 뒤인 23시에 있습니다. 파월이 과연 투레이트 금리 인하를 언급할 것이냐. 당연히 언급을 안 하겠죠. 파월은 항상 중립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나 약간의 좀 비둘기적 발언을 한다고 하면 증시는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고 그때가 바로 오늘의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의 성향인 사람들은 바로 그때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WTI 국제유가 종정 선언을 함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21선을 이탈했다. 그러면서 나스닥에 불장이 온 것이죠.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은 어제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에 방산주, 정유주, 시초가에 다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였죠. 현재까지는 굉장히 나이스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현재 시간 외 주간장에서 나스닥이 오름에 따라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가는 항상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하단 이 안에서 이렇게 와리가리 움직이는데 현재의 상승이 오늘 상승의 약간의 맥시멈까지 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혹시나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볼린저 상단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법칙에 따라서 나스닥이 오늘은 그 이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급등할 때 따라잡지 말고 장중에 약간의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증시의 급등 분위기에서 약간의 초를 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죠.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 2018년 19년 차트를 보면은 이때도 현재의 차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증시가 관세 빔을 맞고 계속적으로 와리가리 치면서 우상향을 했지만 결국에 파란색 라인 전고점 그 당시에 최고점 라인을 돌파한 후에는 약간의 비비다가 큰 조정을 때려맞았다. 현재는 아직은 최고점 라인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근시일 내에 나스닥이 최고점 라인을 만약에 좋은 상황이 와서 돌파한다 라고 한다면 위에서 약간의 비비다가 7월 중에 큰 아픔이 한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상승장에서 강한 포모에 휩쓸려서 전 재산을 때려박지 마시고 언제든 적절한 수익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겠다는 단기 매매로 해야 된다. 현재 팔짱을 끼고 유유히 웃으면서 증시를 관망할 수 있는 자들은 4월의 저점, 최소한 5월의 저점에서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를 한 자들밖에 없다. 이제 와서 사게 되면은 반드시 약간의 수익에 만족하고 사팔사팔을 하면서 큰 비중의 매수는 경계해야 될 시점입니다. 하지만 증시의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받았던 중소형주, AI 관련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중소형주를 계속적으로 또 사팔사팔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현재 UDT 단타 멤버십에서는 계속적으로 사팔사팔을 하고 있죠. 현재는 여전히 단타의 장이다. TQ 제가 나름대로 이 썸네일에 TQQQ라는 문구를 달고 세배 레버리지의 유튜버인데 TQ에 대한 언급을 거의 안 하죠. 왜 안 할까? 전 개인적으로 TQ의 물량이 제 포트에서 가장 커요. 금액적으로는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3배 레버리지를 매수해야 되는 지점은 언제나 이렇게 쳐내릴 때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이렇게 매수하고 그냥 쭉 버티는 거예요. 그냥 존버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너무나 크게 올랐을 시에는 약간의 비중 한 10%에서 한 20% 정도 분할 매도 그렇게 좀 긴 텀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3배 레버리지를 단타를 해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온다. 따고 잃고를 반복하다가 어차피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다. 3배 레버리지는 반드시 저점 매수가 필수인 것이죠. 최근 들어서
3배 레버리지, 속슬도 조금의 익절을 하곤 했는데 TQ만은 아직까지는 홀딩 중입니다. 한 주도 팔지 않았어요. 테슬라.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어제 로보택시의 출시와 함께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줬는데 이래서 다들 테슬라 하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매물대를 보면은 이 강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종가 마감을 해줬다.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제는 종전의 매물대인 이 360달러의 매물이 있는 것이죠. 그 매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어제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 근래 들어서 이 장대 음봉의 거래량을 제외하고서는 매수의 거래량 자체로는 가장 많이 터진 날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것은 월가의 큰 손들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왔다. 그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단타로 하루 먹고 빠지진 않겠죠.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본 다음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테슬라가 중요한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볼린저 밴드 상단 370달러를 좀 목표가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면 기존의 매물대를 전부 다 그냥 잡아먹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뚫어준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장기 고점을 이은 장기 상단의 저항선인 이 파란색 선은 이제 385달러거든요. 여기까지 좀 와리가리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테슬라 가야지. 그러니까 멤버십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까봐 좀 캡처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본계좌예요. 본계좌는 이제 전량 홀딩하고 있고 이게 이제 부계좌예요. 부계좌도 홀딩을 하다가 TSLT를 몇 주 전에 팔았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다시 샀다. 다시 조금 사가지고 한 18%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TSLT 좀 애매한 평단은 약간의 또 상승이 오면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단기 매매 그런 작전으로 가는 것이고, 이러한 좀 괜찮은 수익권에 있는 TSLL 평단 8.4불, TSLT 한 12불 정도, 이 정도는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이 어려운 변동성이 심한 장을 견뎌내고 조금 더 홀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나스닥이 올랐는데 그 엔비디아가 명확하게 이 저항 라인 145달러를 명확하게 뚫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프리장에서는 한 146달러까지도 가고는 있으나 좀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있다.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려고 한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이 저항을 명확하게 좀 뚫어줘야 된다.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 명확하게 좀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가 한 235달러 정도는 가줘야 확실하게 나스닥이 피날레로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속슬도 한 이 라인 23달러를 좀 명확히 뚫어줘야 한 25달러까지 이제 보라색 선 저항으로 표시해드린 한 25달러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스닥이 최고점으로 간다. 구글입니다. 어제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구글이 상당히 추세가 좋지 않다. 억지로 추세 라인을 한번 더 그었다. 빨간색 추세 라인. 여기가 무너지면은 진짜 구글은 힘들어진다. 하지만 이 라인에서는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상당히 지금 벼랑 끝에서 살아난 구글. 추세는 좋지 않아요. 추세는 좋지 않은데 다시 한번 이 라인에 구글이 위치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구글을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애플은 여전히 괜찮진 않으나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이 검정색 라인을 어제 약간 뚫어주는 모습이 출현. 애플을 신규 매수 타이밍이라고 어제 멤버십 텔레그램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애플은 여전히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약간의 장투 개념이신 분들만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보자. 저도 조금 물려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은 약간의 매수를 좀 더 받아볼 생각이고요. 쇼세 보조지표. 쇼세 차트를 좀 보기가 매우 힘들다. 키움전사의 이수 매수를 보면은 본래 반드시 있어야 될 종목이 어제 없었던 것이죠. 바로 테슬라와 TSLL이 키움전사의 순매수에 없다. 키움전사의 순매수가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멤버십 텔레그램에 말씀드렸고, 역시나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과학이다. 코인의 공모지수는 65. 오늘은 좀 새로운 지표를 가져왔는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을 지금 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 공포지수와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현재는 14. 차트를 보면은 최근 1년간 대비해서 가장 낮은 14를 보여주고 있다. 알트코인이 개차반이 됐다. 알트코인은 장기 투자로는 좀 부적합하고요. 그냥 단타로. 다만 알트코인의 이 인덱스 지수가 상당히 최저점, 어제는 13이었어요. 최저점을 갱신함과 동시에 알트코인이 완벽한 극도의 공포 기간이라서 오늘 알트코인은 조금 올랐다. 이 지표를 좀 참고하시고 네이버에 치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고 알트코인의 단타 매매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이 장기 지지선, 빨간색 지지선 이탈하고 큰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빨간색 지지선을
돌파했다. 잘 지켜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 200 CONL 수익률이 꽤 돼서 여기서 이제 진짜 다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코인베이스 전량 매도할 생각이고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올라갈 때는 잘 안 삽니다. 원래 그냥 내릴 때 조금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스타일이고, 결국에 그 스타일이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 막 사면은 언제 또 급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점에 매수해서 긴 시간 기다리는 게 잃지 않는 매매, 시간은 오래 걸리나 망하지 않는 길, 코인베이스와 이별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수고하셨습니다. 테더가 급등을 하다가 어제 급락을 하고 오늘도 약간의 하락. 테더의 차트가 파란색 선을 좀 이탈해줘야 돼요. 이탈해줘야 좀 더 코인과 알트코인의 단기적인 미니 불장이 올 수가 있다. 조금 더 내려서 좀 이탈을 해줘야 된다. 비트코인 좀 상당히 나락으로 가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트럼프의 SNS 트윗질로 하락의 추세선 빨간색 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 11선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항을 뚫어주면은 다시 한번 이 파란색 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비트코인 추가 매수할 생각이 없고요. 그냥 24년에 산 물량을 계속적으로 그냥 홀딩하다가 피날레 오면은 다 매도하고 코인판을 떠나려 합니다. 이제 와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합니까? 그러면은 또다시 강한 변동성에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미 24년에 우리는 다 겪고 괜찮은 수익권에 갖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으나 우리는 잃지 않는 매매, 안정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홀딩만 할 뿐이다. 게더리움도 빨간색 하락의 추세선을 돌파하기는 했으나 돌파한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게더리움은 게더리움이죠. 그래도 돌파는 했다. 희소식을 말씀드리며 더 시저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좀 느리지만 재미없고 스펙타클하진 않지만 잃지 않는 매매, 그것을 지향하는 멤버십입니다. 저점 매수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언젠가 잃지 않으면은 딴다는 얘기니까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현재 따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장기 멤버십. UDT 멤버십은 매일매일 전쟁 같은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승률을 갖고 있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으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식은 막 급등할 때 따라 붙는 것이 아닌 공포의 매수 또는 눌림목의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일단은 가져가 본다. 숏은 반드시 전체 시드의 적은 비중으로 단기로 해야 하며 롱은 최대한 길게. 수익이 너무 많이 났다고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는 순간 그때가 고점이니까.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